역사는 최투성! 네. 자, 여러분들 화이팅이죠? 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PD님도 화이팅인가 봐요. 네, 제가 지금 준비도 안 했는데 바로 그냥 스타트하래요. 그냥 빨리 시작하래요. 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몰아쳐야 돼요. 네, 몰아쳐야 됩니다. 이걸 길게 하루에 하나씩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거의 한 30분씩 이렇게 잘라놓기 때문에 거의 두 편이 한 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한 20강밖에 안 돼요. 그냥 쫙 몰아쳐서 최소한 3일 내에는 좀 끝내야 됩니다. 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몰아치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딱 자신감 찍고 되네 하면서 이제 국어 영어 수업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자신감으로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한국사가 될 겁니다. 자, 출발! 자, 여러분들 고대 1000년 배웠고요. 이제 중세 고려 500년 배웠고요. 이제 남은 조선 500년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중세 고려 할 때 맨 처음 시작했던 거 기억나요? 시기 구분부터 했죠. 그래서 1170년 기준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조선도 똑같아요. 조선도 딱 기준점이 있어요. 고려가 1170년 무신정변으로 나눴다면 조선은 1592년 1592년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진왜란 기점에서 그 이전은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기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 그 주체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네, 누굽니까? 바로 어느 정치인의 그 성대묘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바로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신진사대부. 자, 이 신진사대부가 공격했던 바로 고려 말기 주도 세력들이 누구였어요? 그들이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그들이 바로 권문세족이었죠. 자, 이 권문세족을 이 신진사대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에 들어갔냐면,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계 신흥 무인 세력이잖아요. 그 신흥 무인 세력과 이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위화도 회군, 바로 위화도 회군. 자,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했죠. 이렇게 정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여러분들 명령을 어기고 요동정벌, 사실은 이게 요동정벌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조정에서 명해가지고 요동정벌 가라 그랬는데, 군인이 명령을 어겼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죽거나 혁명이 되거나. 이제 승부수 던진 거예요. 이성계가 승부를 던진 거예요. 만약에 이 회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승부수 던졌는데 결국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치 권력을 딱 장악한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의 그 대농장, 경제 기반을 딱 장악하려고 하죠. 그 이전에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했었는데 공민왕 개혁이 성공을 못했으니까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뭐냐면요, 바로 과전법이라는 거예요. 과전법. 네, 이 과전법을 통해서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권문세족의 정치, 경제, 권력을 확보하면서 이 신진사대부가 신흥무인 세력과 손잡고 드디어 조선을 건국하는데, 이때도 여러분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천년만년 누리고자 라고 하는 이 혁명파 사대부, 조선 건국하자는 그 세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정도전이라든지 또는 또 나중에 이제 태종이 되는 이방원, 뭐 이런 인물들이죠. 반면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임양한 일편담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뭐 이런 거.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양한 일편담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이야기했던 정몽주 중심의 단심가 뭐 했던 바로 온건파 이 사대부들이 있어요. 조선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이 조선 건국 과정에서, 자, 이렇게 조선 건국 과정에서 나뉘게 됩니다. 자, 바로 혁명파 사대부와
혁명파 사대부와 네,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 로 나뉘게 되죠. 바로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혁명파 사대부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네, 정도전. 그리고 이 온건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 정몽주. 이런 어떤 세력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혁명파 사대부가 조선을 드디어 건국을 합니다. 네, 드디어 혁명파 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니 이때가 언제다? 이때가 바로 1392년이 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했다. 이 온건파 사대부는요, 가지 않아.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아. 낙향해버려. 향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문불출에 나오질 않아. 자,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언제 향촌으로 낙향을 하더라. 향촌으로. 이들은 향촌으로 낙향을 하더라.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 혁명파 사대부와 이 온건파 사대부가 지향하는 게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상당히 중앙 집권, 왜냐면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 자신은 중앙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향촌으로 낙향했던 이들, 자, 이들은요, 냅둬, let it be, 그냥 냅둬, 건드리지 마, 우리끼리 살 거야 라고 하는 향촌 자치를 추구합니다.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이 중앙집권 추구를 하고 있는 이 혁명파 사대부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특히 세조, 계유정난, 세조가 이제 권력을 찬탈하잖아요. 그 세조의 계유정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바로 훈구파다라고 합니다. 뭔가 구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옛세력이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때쯤 되면 저 혁명파 사대부 조선 건국을 했던 그 첫 마음, 참혹하게 아름다운 그 첫 마음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세력의 교체될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수능 기간 동안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참혹하게 아름다운 그 첫 마음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 4월, 5월쯤 되면 여러분들 스르르 이렇게 놓아버려요. 예전에 어떤 그 관행으로 돌아가려는 모습 보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의 그 참혹하게 아름다운 그 첫 마음을 잘 고이 간직하시라는 겁니다. 힘들 때 그 첫 마음 꺼내가지고 다시 무장하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훈구파. 이들은 이제 훈구파라고 하는데 향촌 자치를 추구했던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들을 우리는 바로 이들을 우리는 사림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사림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로 15세기까지 어떤 모습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5세기의 모습이고요. 그 이유가 16세기의 모습인데 제가 조선시대를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분점이 언제냐면 바로 1592년. 정확히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200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앞 시기를 우리는 조선 전기, 그리고 요 뒷 시기를 조선 후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점이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면서부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는 그런 구분점이 되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15세기를 이끌었던 그 역사 주도 세력은 바로 이 훈구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자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뭔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살인파들이요, 서서히 이 향초에서 중앙으로 서서히 올라오면서 바로 이 훈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훈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를 장악해서 공격하냐면 이 훈구들의 그 비리를 공격하는 그 기구,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삼사라고
라는 곳입니다. 이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사관원, 사왕부, 홍문관이라는 세 개의 어떤 그런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바로 이들이 서서히 장악을 하면서 바로 이 훈구들의 비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훈구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아직까지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훈구도 바로 이 사림들을 공격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훈구가 이 사림들을 공격했다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건 이 사화 때문에 굉장히 살인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파들이 16세기 결국은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 훈구파들은 16세기에 와서 완전히 소멸이 되고요. 결국은 이 살인파들이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살인들이요 만들어낸 그 정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16세기부터 만든 정치 형태를 우리는 바로 붕당 정치라 그래요. 이거를 바로 붕당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을 만드는 거예요. 법분끼리, 친구끼리. 너는 서인당, 동서남북 해가지고 너는 동인당, 너는 서인당, 너는 남인당, 너는 북인당,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을 나눠서 만드는 어떤 그런 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의 그 주류 정당, 주류 여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주류 여당으로 본다면, 뭐 지금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이니까, 대표적인 당이 있다면 이 붕당 정치에서는 역시 서인당. 이 서인당이 양란 이후에 계속 변질되면서 나오는 당이 뭐냐면 바로 노론당. 네. 여기가 이제 그 주류 세력의 어떤 모습들로 가더라. 바로 이런 붕당 정치를 이뤘고 그 서인의 그 후손들이 이 조선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거의 한 300년 동안 거의 이끌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인을 대표하는 이 어떤 그 대들보 같은 그 역할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5천원권, 그 5천원권에 있는 율곡이이가 되겠습니다. 율곡이이를 정신적 지주로 삼는 바로 이 서인당이 어찌 보면 조선의 주류로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를 시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점 잡았죠? 딱 1592년 임진왜란 개정으로 조선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눌 수 있고, 조선전기는 다시 15세기와 15세기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들의 훈구파, 그리고 16세기는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후손들의 살인파, 그들이 붕당 정치를 만들어서 조선 후기까지 연결되는 시기 구분 딱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시기구분 끝났고요. 이제 조선시대를 이끌었던 그 왕들, 조선을 만들었던, 형성시켰던 그 왕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세의 사람 누구? 이성계. 그죠? 그를 우리는 태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우리는 태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호, 이 태조 이성계 때는 말이죠, 사실 이 조선의 밑그림을 다 그려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정도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정도전을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이 정도전은요, 정도전이 꿈꾸었던 조선은 왕이 중심되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재상들, 똑똑한 재상들이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었던 인물이 바로 이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네. 태조 이성계는 오케이 한 어떤 그런 상태였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정도전은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책들을 또 연결되는데, 대표적인 게 있다면 이제 불시잡변. 이것도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불시가 뭐냐면 최씨, 김씨, 이씨, 불씨, 부처씨예요. 오, 부처씨의 잡변, 잡소리. 정말 이 성리학으로 만들어진 조선, 그 조선의 밑그림을 그린 정도전의 작품, 이해되시죠?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불시잡변. 그 다음에 조선의 어떤 법전이죠. 바로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은 아니고요. 조선 경국전. 왜냐하면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뭔가 어떤 그 기틀이 좀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하여튼 이 조선의 어떤 밑그림을 그려낸 그 인물이 바로 이 정도전이었다. 재산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그런 인물. 그러나 누구 마음대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해?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정도전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태조의 아들이었죠. 바로 태종 이방원이 일으켰던 왕자의 난. 이 왕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정권을 장악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누구다? 그 인물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더라. 1, 2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 웃긴 소리 하고 있어. 여기는 바로 이씨가 세운 나라야. 이씨의 나라 조선을 세워야지. 라고 하면서 정도를 탁 날렸던 바로 그 태종 이방원. 그 태종 이방원이요. 어떤 정치를 펼쳤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태종 이방원이요. 재상 신하들 웃겨. 여기는 왕의 나라야. 왕권 강화가 이 태종에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행했던 게 뭐냐면 바로 육조 직계제라는 겁니다. 자, 육조 직계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육조, 의정부 육조 체제가 중앙행정조직이에요. 고려시대는 이성 육부 체제였잖아요. 조선시대는 육조, 의정부 육조 체제예요. 육조는 이호 예병 현공,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부서인데 원래 왕이 있고 의정부 시한들이 있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육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이 의정부 대신들한테 뭔가 상의를 하면 의정부 대신들이 이제 들어보고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육조로 명을 내리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그냥 왕이 육조로 명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이건 태종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바로 다이렉트로 시행하고 있더라. 이게 태종 왕권 강화를 위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야말로 바로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바로 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적인 병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병입니다. 이 사병들을 모두 혁파시킵니다. 웃겨. 태종 이방원이야말로 정말 사병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역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건가 봅니다. 그죠? 내로남불인데 바로 이런 겁니다. 사병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중앙에서 지방 백성들 통제하기 위해서 모두 다 뭘 채워주냐면 호패법, 호패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호패법을 시행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태종 이방원 때 보였던 그런 정치적인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태종은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 죽여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손에 피를 쳐 묻힙니다. 마치 고려 광종의 역할을 이 태종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 호족 연합정권, 왕권 약했잖아요. 그죠? 광종 때 호족 숙청이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태종도 그 호족 숙청, 태종도 이렇게 사병협파를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려의 성종이 나오듯이 조선에는 또 누가 나온다? 세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태종의 아들 세종이 나오는 것이죠. 아마도 이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첫째 아들 양령을 폐위시키고 바로 이 세종을 왕위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종은 좀 이 태종과는 좀 다르게 신하들과 함께 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의정부를 거치는 거예요. 의정부 서사제, 서사라고 하는 서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서명한다는 얘기예요. 사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 대신들이 서명을 해줘야 이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정부 대신들을 고려하면서 가는 의정부 서사제. 이건 왕권과 신권의 어떤 조화를 추구하겠다라는 어떤 그 세종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태종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 죽였어요. 죽이니까 인재가 없는 거예요. 인재를 좀 발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기구가 뭐였냐면 바로 집현전이라는 기구입니다. 이 집현전, 말 그대로 모은다는 얘기예요. 현명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건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집현전을 또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정책으로서는요, 저 북방의 여진 그리고 일본 손을 좀 봅니다. 그래서 저 북방에 4군 6진을 개척하고요. 4군 6진을 개척하고요. 일본 자꾸 외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 그 외국의 속을 바로 스시마를 또 정벌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종 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종의 아들 문종 갈 줄 알았는데 문종이 몸이 약해 일찍 죽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이 올라왔는데 그 단종을 쫓아내고 사약 먹여서 죽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사약이 아니라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머리 이게 저 줄 매동 이렇게 하고 뒤쪽 창틀에서 누가 잡아당겨서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렇게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 바로 세조가 되겠습니다. 세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조는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권을 장악했잖아요. 사실 정통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육신이니 생육신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하들과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조직계제, 다시 육조직계제를 시행을 하고요. 신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집현전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현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요 없애요. 집현전 없앱니다. 없앱니다. 세조 때 보여준 모습. 그리고 강력한 새로운 카리스마에 의해서 새로운 법 질서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엇이다? 그게 바로 경국대전의 편찬 시작이에요. 아직 완성은 아니고요.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세조 때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성종이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성종이 나오죠. 자, 이 성종 때가 되면요. 이거 집현전을 없애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네, 이건 말이 안 되지. 성종 때 되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신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중요한 것이야. 라고 해서 성종 때가 되면요. 성종 때가 되면 이 없앴던 이 집현전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다시 잇는 바로 홍문관. 바로 홍문관이라는 것을 다시 신설합니다. 이 홍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삼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기억나요? 왜 이 사림들이 삼사를 장악하면서 중앙으로 치받고 있었다. 삼사 중에서 사관원, 사안부, 홍문관이 있었는데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이 홍문관은 여러분들, 경연. 이 경연은 뭐냐면 왕과 신하들이 논의를 하는 곳이죠. 사실은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신하들이 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경연인데 그 경연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이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성종 때 다시 만들어 놓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바로 이 경국대전 있잖아요. 이 경국대전을 드디어 완성시키는 시기가 바로 이 성종 때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이제 조선 500년의 틀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15세기 때 바로 혁명파 사대부들, 바로 조선 건국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기구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신진사대부가 위화도 해군과 과전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오셔가지고요. 바로 이 훈구와 사림들, 이 훈구는 중앙집권 추구했고 사림은 향촌자치 추구했고 바로 이 삼사를 장악하면서 훈구를 공격하다가 결국은 사화를 통해서 결국 큰 화를 한번 입게 되는 거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결국 최종적 승리자는 바로 이 사림이었다. 좀 늦게 출발했지만 시대정신, 역사의 발전 방향, 뭔가 비리 없는 그런 클린한 세상을 외치는 사람들은 종구의 승리예요. 정의는 이기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사활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 이들이 최종적 승리자가 되면서 결국 붕당 정치를 형성하면서 주류는 이 서인과 노론 쪽으로 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592년 기점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눈다는 시기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15세기 이 조선 전기 왕들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이 태조는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했던 정도전을 고용했던 그런 모습들. 하지만 태종은 반대했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직계제, 의정부서사제, 육조직계제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어느 왕이 왕권을 강화시켰던 태종과 세조가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출발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조선. 이제까지 있었던 그 부정과 비리를 끊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의 정신, 새로운 비전을 밝혔던 조선. 성리학의 나라 조선, 유학의 나라 조선.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